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도깨비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상상지방법원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이죠.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가 살인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가능한 공격 방법, 변호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리의 네즈코가 잡혀있죠. 도깨비에게 잡혀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도깨비 이름은 루이예요. 네즈코가 불꽃 기술을 씁니다. 자, 불꽃을 들고 탄지로가 등장. 자, 칼로 목을 쳤어요. 벨니다. 벨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이 단단하거든요, 이 도깨비가. 근데 탄지로가 결국 이 도깨비의 목을 벤 것처럼 보이죠? 도깨비의 목이 결국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루이라는 도깨비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루이라는 도깨비는 나중에 뭔가 다른 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죽는데, 지금 이 장면으로 탄지로가 도깨비를 죽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탄지로가 실제로 많은 도깨비들을 죽였거든요. 탄지로가 도깨비를 죽인 사건, 일단은 상당히 위법해 보여요. 도깨비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과연 탄지로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법정 공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공판정이 개정됐습니다. 재판부 입석하고 소송 관계인들이 착석했습니다. 오늘의 피고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름은 카마도 탄지로, 나이는 15세, 직업은 귀살대 대원입니다. 그럼 검사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피고인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땡땡산에서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어내는 방법으로 도깨비화된 사람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로 기소한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는 절대 도깨비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도깨비화된 사람, 또는 광견병 같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 또는 정신 이상자 정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 형법 제250조 제1항을 살펴볼까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살해해야 합니다. 도축장에서 소를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닌 소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도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도깨비라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존재의 개념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이 재판은 무조건 검사 패소로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는 탄지로가 살해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변호인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피고인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줄까요? 제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예요. 피해자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도깨비한테 물려서 도깨비가 됐거든요. 법원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인정합니다. 도깨비라는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요. 따라서 법원이 이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배척될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내야겠죠.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개념이죠? 그래도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1조 제1항을 살펴봅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탄지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죠? 지금 피해자가 탄지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이라는 도깨비가 탄지로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탄지로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이 도깨비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나 또한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 상황을 구성하죠. 그리고 탄지로는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도깨비를 죽인 거예요.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죠?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에요. 자, 이제 검사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정당 방위? 무슨 소리야? 이건 싸움이었어. 바로 싸움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법원은 정당 방위를 조금 소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정당 방위이지 처음부터 싸움이었던 사건에서는 정당 방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느 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멱살 잡아 엎어치기를 해버렸죠. 이건 정당 방위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상대랑 내가 만나서 좋아, 싸우자 하고 싸웠어요. 서로 치고 받았겠죠. 이건 쌍방폭행이지 정당 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지로의 예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탄지로가 오히려 이 도깨비가 살고 있는 산으로 찾아갔어요. 목적은 이 도깨비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죠.
도깨비가 가만히 있던 탄지로를 먼저 공격하자 탄지로가 방어를 한 상황이라고 보기에 힘듭니다.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법원은 검사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자, 탄지로 측 변호인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정당행위라는 걸 주장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게 정당방위라면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지만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있어요. 바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2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행위라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깨비들이 어떤 조직인가요? 이 도깨비들은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해요. 굉장히 나쁜 일종의 범죄 조직이에요. 이런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공 탄지로가 오늘의 사건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장은 검사 측에서 가볍게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니, 그런 범죄 조직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너가 직접 가서 죽였느냐? 지금 우리 사회에도 뭐 조직폭력 조직이라든지 나쁜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조직을 찾아가서 직접 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건 불법이거든요. 아무리 나쁜 조직이어도 경찰에 신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민들이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즉 검사는 그냥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법원은 검사 주장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자, 탄지로 측 여전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탄지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탄지로는 살인죄로 빨간 줄이 그어지고 감옥으로 끌려갈까요? 그렇게 되면 불쌍한 우리 네즈코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인은 결국 필살기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증거 불충분. 형사소송법 307조 제1항을 살펴봅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러분, 법원은 단순 주장을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증거가 없는 주장은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형사소송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증거 없이 주장만을 하는 측의 말을 마냥 믿을 수 있나요? 절대 안 되겠죠.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탄지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살인죄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시신, 또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흉기,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이라던가 CCTV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피해자의 시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깨비는 죽으면은 먼지가 되어버려요. 즉 시신이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안 남아있으니 이 피해자가 진짜 죽은 건지 아니면 단순 실종 상태인 건지 증명될 길이 없겠죠. 다음으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흉기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시신이랑 같이 피도 먼지가 되어버리겠죠. 피가 묻어있는 흉기 같은 걸 탄지로한테 압수할 수도 없겠죠.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목격자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이 당시 상황에 목격자가 있어요. 바로 네즈코인데요. 그런데 네즈코가 문제가 말을 못해요. 네즈코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아이거든요.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증거가 되는데 네즈코가 말을 못하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즈코는 탄지로의 동생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 하여도 탄지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일이 없겠죠. 그렇다고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요? 산속에 CCTV가 있을 턱도 없고 특별히 증거가 없어 보여요. 결국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검사의 탄지로가 살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의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무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검사님은 오늘 증거도 없는 죄를 기소했다고 차장검사님, 부장검사님에게 많이 혼나겠네요. 재판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울 상상지방법원에서는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가 살인죄로 공소가 제기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검토해 보았어요. 재밌으셨나요? 법 이렇게 배워보니까 재밌고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